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글로벌 스타입니다. 오늘 3월 15일, 예, 수요일입니다. 네, 몇 가지 분석을 좀, 할 건데요. 그 이전에 한 가지 안내를 먼저 드리면, 네, 다음 주 토요일이죠. 다음 주 토요일 3월 25일 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여의도 하나금융투자 10층 대회의실에서, 제5회 글로벌 스타 프라이스 액션 강연회가, 있습니다. 네, 크게 네 가지 주제로 제가 주로 쓰는 이 프라이스 액션의 구성 기술들인 첫 번째 피보나치 완전 정모, 그 다음에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특강들, 그리고 이제 이 피보나치와 엘리어트 파동이 결합된 이 프라이스 액션에 대한 실전 활용법들, 또 하모닉 패턴에 대한 이해와 실전 활용법들을 주제로 해서 강연회를 개최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일단은 이제 오일을 오늘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오일이 1월 달부터 뭐 굉장히 오랜 기간 옆으로 아주 겼었죠. 이렇게 이제 아주 좁은 영역을 통해서 1월, 12월부터 이때가 이제 1월 이렇게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을 이제 수렴하다가 지난주부터 이제 굉장히 강력한 하락 파동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원인이 뭐냐면 이제 헤지 펀드나 이제 여러 이제 투자 매체들이 오일에 대한 굉장히 많은 매수 포지션을 이때 오페크 회의 전후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그런 포지션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 오페크 감산이 어느 정도 성공리에 다다랐지만 미국의 셰일류가 증가했고 또 비오페크 저기 지역에서 그렇게 이제 활발한 그런 감산 활동이 또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가격 갱신에 실패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강력한 청산 물량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매수분에 대한 지금 이제 그 쌓여있던 거의 사상 최대치에 달하는 매수분에 대한 청산이 지금 나오고 있는 장면인데 아직은 청산이 다 안 된 걸로 현재 지금 판단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락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반등시 매도 관점으로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4월물 만기가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며칠 안 남았는데 그 만기가 지난 후까지는 아마 요 청산 작업이 어느 정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쯤 되면 이제 큰 그림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240분 캔들로 보시면 결과적으로 55불대에서 강력한 그 추가적인 상승을 못했다 보니까 물론 이게 전체적인 상승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기 보기는 어려워요. 어느 시점에 되면 다시 그 상승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이제 쉽게 말해서 쏠림 현상이 지금 발생한 상태예요. 그래서 26.05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최고 많이 올렸던 그런 자리죠. 그러니까 최저점부터 그 26.05부터 해서 55.24까지 올렸었죠. 연속 월별 기준으로. 그래서 첫 번째 23.6% 자리가 이제 한번 깨졌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자리가 어바웃 48.35인데 그 자리가 이제 엊그저께 이제 한번 깨졌다가 다시 그 자리가 살짝 회복되는 그런 과정인데 여전히 매도세들은 추세가 더 될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그래서 조금 작은 그림을 보면 60분짜리를 보시면 일단은 지금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또 대량의 물량들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아주 일시적으로 그냥 쏠림 현상이 강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오늘도 재고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는 55.24에서 현재까지 쭉 내려왔던 요 폭에 약 23.6% 자리가 이제 첫 번째 저항이 될 공산이 커요. 그 자리가 어바웃 49불 전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제 이제 그 오늘 새벽에 이제 석유협회 API 재고가 이제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좀 쳤어요. 하지만 반등에 불과한 흐름을 이제는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요 레벨 있죠. 49불, 그 다음에 48.8불 요 레벨에서는 다시 저항을 받고 전저점을 확인하러 가는 그런 형태의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유가가 아직은 이게 완벽하게 이 청산 물량이 끝난 거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이제 저의 의견이고요. 그래서 49불 위로는 아주 적극적인 매도 전략을 가시기를 권고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요게 이렇게 이제 수렴하다가 이제 여기가 이제 완벽하게 돌파가 되면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이제 수렴에
수렴 폭만큼 보통 빠지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요만큼 요 폭만큼 빠지는 게 1차 목표는 좀 달성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수렴폭이 조금 그보다 더 갔죠. 수렴폭만큼 이제 내려갔다가 이제 살짝 반등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요 하락분에 대한 이제 23.6%짜리가 말씀드린 대로 49불 정도 돼요. 정확하게 보면 어제 여기다 찍고 49불 이 전후에서는 추세 변화를 잘 확인해서 다시 매도 쪽으로 가시는 게 현재는 맞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그럼 대체 이게 어디까지 하락할 거냐? 그럼 어제 찍은 47.09가 완전 저점이냐? 그렇게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현재 일단 당장은 42.20부터 시작된 요 하락을 거기서부터 이제 55.24까지 올린 것만 우리 1시간짜리로 이렇게 피보나치를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어제는 이제 61.8%짜리까지 왔었고요. 다시 이제 지금 50%짜리까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전체 하락분의 색깔을 바꿔서 보시면 이 전체 하락분의 현재는 전체 하락이란 건 이제 최고점에서 이번에 내려왔던 그 하락이요. 그 부분에 약 23.6%라 결과적으로는 48.80에서 49불 사이에서는 적극 매도로 하시는 게 저는 기술적으로 보나 현재 최근에 펀더멘털로 보나 맞다고 생각되고요. 최근에 이런 현상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어떤 오페크의 감산분만큼 미국의 셰일류가 증가하면서 오는 그런 어떤 쉽게 말해서 감산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봐져요. 그리고 몇 년 동안의 유가의 급락으로 인해서 미국의 셰일류들의 어떤 체감성이 굉장히 좋아져서요. 과거에 유가가 80불에서 60불로 막 하락할 때만 해도 BEP가 뭐 60불 때 이렇게 달했었는데 최근에는 기술 혁신 등등으로 돼가지고 현재 뭐 40불 초반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체감성이 맞는 현재 구조로 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의 한 몇 개월 사이에 한 작년 중반부터죠. 거의 한 6, 8개월 정도 사이에 미국의 유정수가 굉장히 많이 오픈돼서 유가가 급락하는 그 시점에 그 유정수만큼 현재 회복이 된 상태고 앞으로도 늘을 거라고 해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가격을 더 이상 못 높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유가가 하락하는 그런 형태의 모양입니다. 이거를 더 좀 작게 한 5분짜리나 뭐 이런 걸로 보시면요. 근데 지금 이제 큰 거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49불 언저리에서는 이제 매도 전략으로 봐야 되고, 조금 작게 5분짜리로 보시면, 여기서 가장 명확하게 조정파가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겠죠. 그럼 이제 5분짜리만 놓고 보면, 조금 더 정교하게 보시면 현재, 이렇게 피보나치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 가장 마지막 하락이었으니까.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아까 제가 49불 말씀드렸죠. 49불. 어쩌면 조금 오버슈팅이 조금 위로 좀 더 나온다면, 한 49.40, 요 수준 레벨까지 살짝 갈 소지는 있어 보여요. 하지만 다시, 뉴욕장 들어서 아마 요 가격대에 오면, 왜냐면 매수분들이 청산이 안 된 부분들이 다시 활발하게 매도 쪽으로 쏠려서 다시 가격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재고 발표가 또 밤 11시 반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전까지는 뭐 어떤 움직임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고 발표 이전에 49불 언저리까지 와준다면 적극적인 매도 전략을 저는 권고하고요. 그러면 이게 결국 어디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냐를 놓고 보면, 일단은 요 마지막 파동의 76.4%짜리까지는 일단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봐져요. 그래서 아마 오늘 빠질지 뭐 내일 빠질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요 45불 아래 있죠. 즉 왼쪽이 이 저점이에요. 이 저점까지는 깨야만이 다시 주가가 조금 이제 반등 기미로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45불에서 43.5불 요 사이까지는 유가가 조금 더 하락할 공산이 크다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반등 시 적극적인 매도 전략, 아까 말씀드린 대로 48.8에서 조금 범위를 높여보면 49.40 수준까지, 어쨌든 49불을 전후로 해서 추세 변화가 발생하면 곧바로 매도 전략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적절한 전략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FOMC가 있어서 일단 금리 인상할 가능성은 거의 확실시되는 현재 시장의 흐름입니다. 이미 미국의 국채 선물이 뭐 한 90% 가까운 그런 반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러니까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의 확실시돼 보이고, 다만 연준이 과연 3월 이후에 몇 차례나 더 금리를 올리고자 하는 그런 그 얘기가 나올 거냐가 현재 시장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골드라든가 달러 통화들이 위로 가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단기적으로는요. 네, 그래서 일단 골드나 달러 통화들이 추세가 확인이 되려면 이번 주 언제냐 정확하게 보면 요 목요일 밤이죠. 목요일 새벽이죠. 16일 새벽에 FOMC 성명서가 발표가 난 다음에야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통화라든가 골드는 당분간은 어떤 매도 압력에 이제 직면했다라고 이제 봐져요. 하지만 분명한 추세는 그 FOMC 성명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전까지는 짧은 거래밖에는 하기가 어렵지 않냐 싶어요. 간단히 미국 증시만 좀 살펴보면 아주 뭐 너무나 강력한 이 복원력이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있어서 얘도 이제 결국은 FOMC 이후에나 어떤 추세를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FOMC가 발표된 이후에 곧바로 한번 다시 여러 종목들에 대한 추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5일 재고 발표가 있는 날이니까 5일 중심으로 적극 매도 공략을 펼치셔가지고 좋은 수익 거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